최근 다시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주정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한 학생의 자살 사건으로 다시 한번 이 학교 폭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 사건의 개요가 어떻게 된 건지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학교 폭력에 관계된 지역교육청의 책임자로서 이 말을 다시 한다는 것 자체가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특히 그 유가족들에게 어떤 마음이 전달될 것인가 대해서 많이 조심스럽기도 합니다만은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많은 부모님들께 알려서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고 싶은 심정에 인터뷰를 하게 된 겁니다. 6월 29일로 기억됩니다. 한 학생이 야산에서 자살을 합니다. 유족들은 장례식을 치렀고 곧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마침 다른 쪽에서 학교 폭력에 대한 제보가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그 내용을 보고 나니까 저희들은 교육청에서 신고받았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아주 꼼꼼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아주 심각할 정도로 세밀하게. 그랬더니 상당히 많은 관련이 있는 걸로 나왔고, 그래서 저희들은 광산경찰서에서 아주 완전히 끝까지 잘 살펴주시기를 했고, 우리는 적극적인 지원을 하게 되었죠. 가장 중요한 것은 1년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이 학교에서 감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렇게 모를 수가 있었을까? 그때만 좀 알았더라도 우리 아이를 빨리 케어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그 학교 폭력은 사실 뭐 저희 때도 있었고 계속돼 왔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달라진 거는 과거는 사실 특정 계층의 학생들이 학교 폭력을 좀 일삼았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냥 아주 평범한 아주 일반적인 학생들 사이에서도 학교 폭력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 폭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학교 폭력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학교 폭력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늘 있어 왔지요. 그런데 지금은 학교 폭력 양상이 장난을 가장한 학교 폭력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하죠. 좀 더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2020년도에 우리 서부교육청에서는 학교 폭력 접수 건수가 한 590건 정도 됐습니다. 그 중에서 경미에서 교장 자체 해결제가 352건으로 약 59%가 차지하고요. 작년까지 보면 신체 폭력이 37%, 사이버 폭력이 17%, 그다음에 성폭력이 15%, 언어 폭력이 10% 순으로 나와 있고, 올해도 신체 폭력, 언어 폭력, 성폭력, 사이버 폭력 순으로 신체 폭력이 가장 앞으로도 지금으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이긴 합니다만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은 상황 조작을 통해서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괴롭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학교 폭력의 범주는 아주 광범위합니다. 예전에 학교 폭력 그러면 이렇게 신체적 폭력으로 때리는 것만을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기분을 상할 수 있는 어떤 이유든지 어떤 행위든지 이 모든 것은 학교 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 사건에서 보면 해당 학부모가 모르고 있다가 제보로 좀 더 진상을 알게 된 그런 경우였잖아요. 그런데 우려되는 거는 그거거든요. 우리 자녀가 학교 폭력에 연루되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자녀가 이 학교 폭력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그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부모들의 경우는. 예, 저는 정말로 많은 시간이 주어진다면 우리 부모님들한테 호소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학교 폭력은 학교 혼자의 힘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시간이 주어진다면 자세하게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은 심정인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아이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꼼꼼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피해 학생들의 징후는 늦잠을 잡니다. 몸이 아프다며 학교 가기를 꺼려합니다. 왜? 학교 가는 게 힘드니까. 학교 생활 및 친구 관계에 대한 대화를 시도할 때 아주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너 잘 지내니? 그 애들은 어때? 말하지 마. 왜 짜증나게 물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고 싶지 않는 거죠. 아프다는 핑계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조퇴를 하는 횟수가 자꾸 늘어납니다. 갑자기 짜증이 많아지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 방어지요. 너무 힘드니까. 멍하게 있고 무엇인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거죠. 밖에 나가는 것을 힘들어하고 집에만 있으라고 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학교나 학원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엄마, 나 이 학교 안 다니고 검정고시 보면 안 될까? 엄마, 나 다른 학교로 전학 가면 안 될까? 용돈을 평소보다 많이 달라고 하거나 스마트폰 요금이 많이 부과되거나 또는 스마트폰을 보는 자녀의 표정이 불편해 보이거나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아이들이 수련회나 봉사활동, 소풍을 가면 들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엄마 나 수련회나 봉사활동 안 가고 집에서 쉬면서 공부하면 어떨까? 작은 자극에도 쉽게 흥분하고 놀랍니다. 왜냐하면 많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피해 학생들의 징후죠. 두 번째는 요즘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이버 폭력에 대한 피해에 대한 징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불안한 기색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자주 확인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열었다 닫았다. 부모가 자신의 정보통신기기를 만지거나 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온라인에 접속한 후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를 본 후에 당황하거나 정서적으로 괴로워한다. SNS 상태 글귀나 사진 분위기가 갑자기 우울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뀐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녀의 이야기나 소문을 알고 있다. 자네 아이가 이런다고 해. 자녀가 SNS 계정을 탈퇴하거나 아이디어가 없다. 또는 핸드폰 번호를 자꾸 바꾸려고 한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까지 한 이야기는 피해 학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가 가해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징후로는 가해 학생의 징후는 부모하고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반항하거나 화를 잘 냅니다. 친구 관계를 중요시하며 기가 시간이 늦거나 불규칙합니다. 다른 학생을 종종 때리거나 동물을 학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옷차림이나 과도한 화장, 문신 등 외모를 과장되게 꾸며 또래 관계에서 이역감을 조성합니다. 폭력과 장난을 구별하지 못하며 갈등 상황에 자주 노출됩니다. 그래서 부모님, 우리 아이가 피해 학생인 것도 잘 봐야겠지만 우리 학생이 가해 학생인 경우는 이런 징후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듣다 보니까 저 아시는 분의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아이도 결국은 학교를 그만뒀거든요. 근데 예. 너무 흡사한 게 나와서 사실 좀 놀랐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 학교 폭력에 대한 이제 계도나 홍보나 교육 계속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또 되풀이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다시 또 사건은 일어나고 또 다시 계도가 되고 심각성이 이야기가 되고 어떤 점이 문제이고 어떤 대응이 우리 가정과 학교, 사회에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가요? 아픈 질문입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업무만 한 15년을 봤습니다. 교육청에서 15년 근무하면서 한 아이라도 구해보려고 발버둥을 치며 많은 제도와 시스템과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실시하고 비대면 상황에서 가능한 학교폭력 동영상도 제작해서 배포하고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해서 컨설팅도 하고 문화예술을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뮤지컬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러나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속 편히 이야기할 수 없는 상대방이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늘 변명 같기는 하지만 입시 위주의 뿌리 깊은 서해 문화로 인해서 아이들의 인권 감수성을 그렇게 키우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인권이거든요. 학교폭력 예방이 아니라 아이들이 남의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 이게 만들어지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거든요. 이게 어렵다는 거죠.
간절히 호소합니다.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줘야 됩니다. 건성이 아닌 친밀함. 가장 기본적인 평온이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부모님은 가져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모님께 무엇이든지 상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들아, 오늘 많이 힘들었지? 요즘 어려운 점은 없어? 엄마가 너에게 그런 말 정도는 들어줄 줄 알아. 하여튼 무슨 일인지 어려우면 나한테 말해줘. 우리 아들 사랑해. 이 말 한마디면 그 아이들은 그 심리적 압박감을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대화. 두 번째는 우리 학교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선생님들께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그래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는 궁극적인 목표가 민주 시민을 키우는 육성의 장입니다. 네.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남의 인권과 나의 인권을 존중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남의 인권을 침해했을 경우는 안 된다는 것과 그리고 남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나의 인권도 받아야 존중돼야 한다는 것과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의사소통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라도 할 수 있고 학교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든지 선생님 찾아가서 고민을 하고 상담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다시 한번 만들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또 지역사회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너무 무겁습니다. 학교 너무 무겁다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 급식부터 해서 코로나 방역부터 해서 언택트 상태에서 교육부터 해서 그리고 교육을 잘 이해하지 못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그 비난으로부터 해서 선생님들은 지쳐있고 힘들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칠판에 수업을 하면 됐지만 얘들을 다른 방법으로 원격 수업을 하기 때문에 1시간 수업 준비를 할 걸 10시간 이상 수업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곳이 학교이기도 합니다. 힘을 내게 해주십시오. 선생님들이 고생한다고 응원해 주시고 어떤 잘못이 있을 때는 아프게 지적하시지만은 모두가 다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께서 손을 놔버릴 수 있는 그런 일은 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하고 부모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지역사회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특히 우리 광주에 있는 이 의로움을 가지고 다른 데 살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는 것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박주정 교육장님의 말씀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시민들의 마음속에 와닿아서 우리 광주 교육이 좀 더 한층 발전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